안녕하십니까.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채권 투자 어디까지 투자해 보셨고 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 상황, 그것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주목해서 볼 만한,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미국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거시 상황. 왜 거시 상황이 중요하냐면요. 명목금리, 우리가 보는 지금 눈으로 보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금리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남에게 빌려줬을 때 내가 쓰면 좋을 텐데 내가 쓰는 것을, 돈을 쓰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러한 보상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보통은 경제 성장률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은 채권 기간이,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0년에서 30년, 심지어는 50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보상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이런 피셔 방정식은 이론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앞으로 나타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의 합계 산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미국 금리가 앞으로 조금 저는 높게 형성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 물론 채권을 사고 팔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통상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기까지 높은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미국 국채금리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의 몇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총통화, M2라고 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유동성을 경제 규모, 실물 경제 규모로 나눈 보시는 이 비율이 최근에 치솟았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더 치솟아서 9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에 와 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양적 긴축을 줄인다든지 또 금리를 내린다든지 하면서 이 비율이 떨어지다가 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총통화 GDP 비율, 즉 과잉 유동성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약간은 높은 상태에서 국채 금리를 뒤에서 떠받쳐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금리가 과거보다는 높은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화 증가율과 함께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6% GDP에 이렇게 많은 적자를 지금 미국 중앙정부가 발생하면서 경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 재정적자 비율이 크게 줄지 않는 한 적자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고 또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많겠죠. IRA에 보조금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2050년까지 CBO, 미국 의회예산처가 발표한 전망한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2050년대에는 1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채 발행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약간 을이 아니고 갑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 혹은 높은 영역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미국 채권 투자가 조금 안심이 되죠. 저는 경제 전망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미국 채권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외화 채권이 아닌 한 부도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는 달러로 발행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국 지위를 현격하게 잃기 전에는 미국은 부도가 날 수 없습니다. 달러로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채권인데 장점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좋은 이유는 4차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품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온쇼어링,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구조물 투자, 즉 설비 투자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게끔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채권 공급이 많든 적든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녹화 시점 기준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4.1%에 가깝고요. 10년물 기준으로. 한국의 국채 10년물,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은 지금 3.3%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동일한 만기의 국채 금리보다 50bp에서 70bp, 0.5에서 0.7%포인트 정도 조금 높다라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낮아지지 않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가능성이 비교적 확률적으로 낮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혹은 미국 잠재 성장률이 한국보다 안타깝지만 조금 높게 형성되면서 국채 금리를 높은 영역대에 떠받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요즘에 미국 금리 인하기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 인기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토스뱅크 뭐 준비하는 거 있습니까? 벌써 50만 명이나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예요? 자, 이렇게 토스 어플을 켜고 토스뱅크를 누르고 목돈 굴리기 메뉴에 들어가서 채권 상품을 보면 메뉴에 미국 국채 이렇게 딱 나와 있구만요. 네, 앞으로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우량 회사채까지 둘러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목돈 굴리기에서 많이 살펴보세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아래쪽으로 점선이 이뤄진 것은, 형성된 것은 기존이라고 하면 지난 40년간 무려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과거의 추세, 금리가 계속 내려간 거죠. 물가도 계속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간 시절에 비해서 앞으로는 차트의 위쪽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처럼 약간은 우상향하면서 경기의 순환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초점은 과거 평균보다는 높은 영역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시 모두에서 말씀드린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장기 금리를 한번 추정을 해보면 단기 금리, 즉 보상금리죠. 보상금리, 경제 성장률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때려는 그러한 단기 금리의 형성 부분이 3.5에서 4.0. 앞으로 지금 미국 국채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5.5니까 한 200bp 정도는 앞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3.5에서 4.0을 정책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성장률 이런 것들을 다 때려놓은 값으로 보고
기본이죠. 그리고 플러스 기간 프리미엄. 그러니까 조금 채권 공급이 늘 가능성에 대한 금리의 상승 여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0.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값을 더하면 사실 굉장히 높은 미국 국채금리의 이론적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혹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그러면 미국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많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내려간 거지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 그걸 뚫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더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환경이 되면서 물가가 또 금리가 지하실을 타고 내려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국채를 매도하시면은 또 트레이딩으로 매매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다만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이 진득하게 또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앞서 설명을 다 못했지만 이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높은 통화 누적 증가,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분업 질서의 변화나 탈분업화 이런 것들도 다 인플레이션 요인이고요. 환경 기후 변화 이런 부분도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또 고령화 이런 부분도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통해서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세계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요인들이 조금 굉장히 두껍게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과거처럼 0%대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가가 높고 통화량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낮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또 채권이라는 것이 누가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많이 사줄 수가 없어요. 또 그동안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사줬던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또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무역 수지가 계속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큰 손인데 보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사줄 돈이 없어요. 미국 국채를.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내수 경제로 이행하면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아지면서 무역 흑자가 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줄 여력이 앞으로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축소될 것이다 라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를 떠받치는 이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채권의 종류는 많습니다. 회사채도 있고 국채도 있고요. 또 국가가 보증한 지방 혹은 국공채, 국영기업의 채권도 있죠. 하지만 특히 미국 국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신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채 금리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는 신인도에 비해서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수익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채권을 채권을 투자할 때 너무 채권을 트레이딩적인 약간 투기적인 매매로 접근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기업이나 사실은 수비수가 돼야 돼요. 수비수의 목적에 맞게 채권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채권 금리를 예측해서 채권 금리의 이자율의 변동을 예측해서 공격적으로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딩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죠. 채권 투자의 목적은 위험 자산을 보완하는 보완적 역할,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 여기에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위험 자산, 다른 비금융 자산이나 금융 자산 중에서는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러한 위험 자산으로 수익은 공격적으로 추구하시고 이 공격적인 위험 자산을 보완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채권을 수비수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매매를 제한할 바에는 ETF보다는 샀다 팔았다 하는 ETF보다는 만기까지 표면 이율로 이자가 보장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조건에 따른 사전에 제시된 조건대로 만기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국채가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직접 투자가 간접 투자보다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도 매크로 환경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조금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금리가 전혀 안 떨어져. 이 말씀을 오늘 드린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도 내려가도 예전보다 그렇게 0%대, 1%대까지는 잘 안 내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의 구조 변화를 생각하시더라도 채권을 너무 공격적으로 금리가 4%에서 1%로 떨어지면 굉장히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의 생각으로 이렇게 채권 시장을 접근해서 투기적으로 하시는 것은 사실 뭐 속된 말로 되치기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의 트레이딩은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정리해야 할 겸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페어밸류 공정가격은 앞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한 2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한다면 3.7에서 4.3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미국 트레저리 본드 기준으로 4.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40bp 정도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단기채를 아니고 장기채를 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는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많이 조금 변동성이 없을 것 같아요.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가 3월부터 5번 금리를 인하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번 인하로 보는데 3번이든 5번이든 7번이든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3개월물, 심지어는 1개월물, 뭐 트레저리 우리가 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단기물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장기물은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매크로 요인도 있지만 올해가 경기 침체 기간이기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준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장기 금리와 단기 3개월물 트레저리 빌의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기 금리가 훨씬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단기 금리가 높다는 거죠. 올해는 이게 역전이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이 값이 제로 쪽으로 움직이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인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데에는 장기 금리는 잘 안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 금리를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실제로 매매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쿠폰이 높은 장기 금리를 장기 매매하시는 게, 장기 보유하시는 게 조금 기간적으로도 올해의 상황을, 거시 상황을 보시더라도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게 다 좋은데 사실 이제 채권 같은 거 거래를 하려다 보면 사고 파는 것도 조금 복잡해 보이고, 예를 들어 수익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이자 받는 날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채권 투자는 수익률 계산도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채권부터 발행원, 공모주 투자까지 다양한 제휴사 상품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목돈 굴리기 메뉴로 들어와서 채권을 눌러보면 맨 위에 이렇게 미국 국채가 있군요.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기간 선택할 수가 있게 나오고요. 여기서 수익금 계산하기. 자, 이걸 눌러보면 언제 내가 이자를 받게 되고 내가 수익금이 언제가 되는지, 또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군요. 진짜 쉽죠? 와, 여러분도 이 토스뱅크 목돈 굴리기에서 내 수익금 손쉽고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물가연동 국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괜찮습니다. 물가연동 국채. 올해 뭐 성장률도 한 1.5%, 또 물가는 한 뭐 3% 언저리겠죠. 뭐 잘해야 한 2.5%.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과 또 물가, 또 성장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가연동 국채는 물가 상승을 보상해주는 국채이기 때문에 한 4.0%. 그런데 사실 그냥 국채랑 물가연동 국채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물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약간의 전문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4년은 특히 국채 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미국 경제만 해도 그 좋던 미국 경제도 올해 작년에 2.5%에서 올해는 1.5%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아무튼 다른 나라보다는 나쁘지 않은 경제 성장률이지만 미국마저도 작년 대비 올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앞서도 장단기 국채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채권 역전이, 기간물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경기가 약간 식는 구간이다. 그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보다 더 우량한 채권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더블 B라든지 트리플 B, 하이힐드 쪽의 회사채를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잘 안 떨어져도 채권 시장에서 신인도가 낮은, 경기가 둔화되니까요. 신인도가 낮은 회사채의 금리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디폴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경기의 둔화, 또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 신용 경색,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한 국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채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몰빵 투자가 유리하냐, 분산 투자가 유리하냐, 위험을 정말 오롯이 다 지는 투자가 유리하냐,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가 유리하냐. 그것은 이제 개인의 성향 혹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은 위험을 분산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럴 때 채권이라는, 특히 미국 국채라는 좋은 상품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위험 자산을 분산시키는 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투자해서 한 해에 10% 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20%의 손실을 보고 3년 차에 다시 플러스 20%의 수익률을 우리가 거뒀다고 생각을 해보죠.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3년 후에 아마 계산해 보시면 1,056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0% 벌었다가 20% 깨먹다가 다시 20% 벌면 끝은 20% 괜찮은데, 하지만 결국 한 5% 정도 수익률밖에 나온 게 아닌 거죠. 3년간. 하지만 지금 미국 국채를 4%씩 3년간 투자하면 1,125만 원이 나옵니다. 그것도 거의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서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복리에 계속 마술이 조금 이 채권 시장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2024년 올해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주식시장도 업앤다운이 클 거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많을 겁니다. 당장 3월에 연준이 금리를 바로 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요동을 칠 거고요. 또 지금 말씀을 조금 더 못 드렸지만 달러, 환율 부분도 굉장히 연초부터 약간 달러 강세지 않습니까? 지금 DXY 달러 인덱스가 103을 녹화 시점에 찍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환율 시장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겁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변화무쌍한 그러한 금융 환경에서 그래도 미국의 국채 투자, 자산의 일부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시면 좀 마음의 평온도 얻고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